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기관이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3천억 넘게 매도를 보여주었지만요, 종목별로 순매수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따라서요, 개별주 중에 기관들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요,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일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5포인트 상승한 2452로 마감이 되면서요,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지면서 이 연중 최고점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죠. 자, 코스닥은 10포인트 하락한 840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죠? 연말에 갈수록 개별 종목에 대한, 그죠? 물량은 축배가 우려된다. 하지만 예년 수준에 그치고 이미 한번 크게 출렁거렸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그렇게 큰 폭보다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수급적으로 봐도 그렇죠? 오늘 거래소 시장이 상승하고 코스닥 시장은 하락한 이유가 나타났는데, 자,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 그렇죠? 기간만이 3,200억대 매도를 보였는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요, 이 기관들이 전체 시장에 3,200억 순매도를 보였지만 이게 업종별로, 이게 코스피의 업종별로 개인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사항인데요. 자, 보면요, 기관들이 오늘 3,200억 매도한 것 중에 전기전자 쪽에 2,700억대 매도를 보였고, 나머지 업종 대표주 쪽에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있죠. 자, 화학업종에 400억, 그렇죠? 이것이 주로 이 정유주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있죠. 오늘 S51이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롯데케미칼, 화학이라든지 화학 업종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던, 최근에 들어왔었는데, 그동안에는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화학이 강세를 보였고, 정유주인 S51 이런 종목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은 반대죠. 롯데케미칼인지 금호석유는 하락하고 오히려 못 올라간 바닥권에 있는 그런 S51은 오늘 강한 상승, 순환매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올해 내내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순환적으로 한 번씩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기관들이 그러한 종목, 화학업종에 405억, 또 기계 쪽에 209억, 철강 쪽에도 71억 정도죠. 그리고 운수 장비, 오늘 기아차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유통 쪽, 운수 창고, 건설업, 금융,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강한 상승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주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가 아니라, 그렇죠? 이 개별 중소형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들 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쌍끌이가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약세 흐름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선물과 연계된 미결제에서도요, 오늘 오히려 미결제가 감소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미결제가 크게 감소했다는 건 반향 전환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이 7일 연속 상승한 것에 따른 뭐 한 이틀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뭐 그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좀 갖추자. 그래서 뭐 2,400 뭐 전후로 뭐 조정을 한 2, 3일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선물 미결제 감소한 부분은, 그죠? 어떠한 변곡점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동안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그 레저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의 모습이죠. 그 이유는 미국의 이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파트너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후보 물질이
3상 임상에서 90% 이상 감염 예방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동안 주가가 못 올라갔던 항공주들, 오늘 대한항공, 우리가 적절하게 대한항공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큰 폭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고,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죠. 예, 모두 투어라든지 뭐 하나 투어 강세를 보였고, 뭐 레저주도 GK라든지 뭐 강원랜드 이러한 종목군도 크게 상승한 반면에 그동안에 올해 내내 시장을 주도했던 비대명 뭐 카카오라든지 뭐 NC 소프트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한 4, 5%대 하락을 보였어요. 자, 하지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백신이 이게 지금 94명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아직 저기를 아직은 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연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비대면주 카카오라든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하락했는데 여기 뭐 언택트 시대는 거릴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관련주들이 다시 회복세.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재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 강했던 항공, 여행, 우주 그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금융, 조선, 정유주들 이러한 순환매 양상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바이든의 수혜주죠. 친환경 관련 종목군들은 오늘 보았거든요. 2차 전지, 뭐 태양광, 풍력인데 저는 이 중에 무조건 2차 전지 쪽으로 저희들은 집중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상당히 양호하죠. 우리가 삼성, SDI인지 뭐 LG화학, 뭐 그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이제 이 유상 증자 때문인데 아마 한 달, 아마 기준일 나올 때까지 권리락이 될 때까지는 좀 더 조정 양상이 나오지만은 큰 흐름상으로는 저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해서 포스코 케미칼 대신 에코프로 비엘든지 LNF라든지 양극재 같은 생산 업체들 좀 움직임 봐야 되고요.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업종 대표주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 기관들이 순매수한 그런 종목군이에요.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고요. 그리고 5G라든지 스마트폰, 반도체 소부장들은 보합권 움직이는데 오늘 이 중에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지금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죠. 자, 이거 보면 기관들이 오늘도 100만 주 샀어요. 어제도 90만 주 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죠? 거래량 좀 터져서 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은 나오겠지만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나 투어, 그죠? 또 오늘 한 9% 정도 강한 상승의 모습이죠. 그동안 못 올라간 거에 따른 그냥 이 전체적인 흐름의 순환매로 봐야 되지 않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혜주인 이 카카오 좀 조정의 모습을 봤는데 뭐 조정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 120일, 그러니까 종합지수도 120일 지지상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120일까지는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죠? 계속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뭐 현대미포, 우리가 조선업종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그죠? 이 수급을 봅시다.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 자, 기아차도 보십시오. 그렇죠? 이쪽이 지금 빨간색이 기관들의 수급 편향, 날짜별 수급 편향인데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매수해주고 강한 상승 모습 보이죠. GS건설도 그렇죠? 업종 대표주 이 건설 쪽인데 이 기관들 쪽 순매수하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죠? 요렇게 한번 보시고, 롯데케미칼은 이제 오늘 조정받았는데 그동안 쭉 매수해서 크게 올라갔다가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그렇죠? 주가가 좀 조정받는 모습이고, 그렇죠? 반대로 S-오일은 그동안에 기관들이 쭉 매도를 보였다가 오늘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들의 조금 움직임을 우리가 뭐 눈여겨 좀 봐야 되지 않나, 어떠한 매매 기준점으로 삼아도 지금 현재 장에서는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 변경이 있죠?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제 한 2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군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SK 바이오팜하고 SK 케미칼, 그죠? 그쪽에 언급을 드렸는데, SK 케미칼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죠? 이 SK 바이오팜하고 이제 SK 케미칼을 편입으로 예상되는 증권사가 삼성증권, NAT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인데,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는 유동 비율이 MSCI 유동 비율 편입 기준으로 추정되는 15%를 밑도는 만큼 편입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 보고서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약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내일 아침에 아마 결정이 나는데 왜 이것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우리가 편입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냐 하면요. 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왔던 리포트 중인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수 편입 종목들은 발표 1개월 전부터 발표일까지 9.6% 그리고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까지 6.4%의 상승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는 내용이어서 SK 바이오카트는 한 1,200억대 그리고 SK 케미칼에는 한 1,700억대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 추종 매입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 종목은 편입에 실패할 경우가 우리가 지금 전망이에요. 증권사에서 이러이러한 종목이 편입될 수 있다는데 실패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 매수 조건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지난번에 그렇죠? 5월 정기 변경에서 편입 종목으로 유력했던 한진칼이 발표일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서 한 13% 정도 그죠? 하락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단 발표가 나기 때문에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바이오팜 만약에 편입이 예상해서 주가가 특히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죠? 지금 SK 바이오팜인데 최근에 상당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죠. 편입될 가능성은 높지만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그죠?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죠? 자, SK 바이오팜은 뭐 올라간 폭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매도할 필요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좀 끌고 가도 되고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SK 바이오팜 한번 눈여겨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일 편입이 된다면 아마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요, 요번에 3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그러죠. 33.7%. 2위가 애플로 30.2% 그리고 LG전자가 14.7%라는 애였죠. 자,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나와서 잘 팔린 것도 있지만 애플이 보통 9월 달에 신제품 출시가 되는데 오늘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 3분기 그렇죠? 3월 달 9월 달 이전에는 이 삼성전자가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의미를 너무 축소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이 8,040만 대로서요. 1위 차지했죠. 점유율 21.9%, 화웨이가 14%, 그리고 샤오미가 12.7%, 애플이 11%밖에 안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판매가 잘 되고 특히 삼성전자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애플도 요번에 그렇죠? 10월 달에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또 11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다 그러죠. 내용 보면은 5G 스마트폰 아이폰 12의 열풍이 거세다. 품절 대란에 제품 수령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였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신제품들이 잘 팔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또 실적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 한번 또 보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애플이 TOF에서 이제 비행 시간 측정해갖고 이 피사체에 보낸 광원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인식, 그러니까 좀 입체 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또는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증에 활용이 가능한 TOF 모듈을 요번에 애플이 신제품에 채택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삼성전자도요, 갤럭시 S10하고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갤럭시 S20에 이 TOF 모듈을 채택을 했지만은, 그렇죠? 별로 효과를 못 보면서 요번에 신제품에는 다 뺐고, 내년 초반에 나오는 신제품에도 아마 이 TOF 모듈을 아마 뺀다라는데, 아마 근데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애플이 처음 채택하고 조금씩 좀 인기를 끌면은, 그렇죠? 아마 재투입 채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TOF 애플이 채택을 하면서 이번 신제품부터 그래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뭐 어떤 것이 있나 보면요. 일단은 센서 쪽에서는 그렇죠? 동은 안한택을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드라이버 IC 쪽에서는 동은 안한택인데 센서 구동에 필요한 전류와 전압을 조절을 하는데 보통 이제 소니가 독점인데 동은 안한택이 진출을 하면서 국산화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동은 안한택인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동은 안한택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이 모듈 쪽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MC 넥스가 카메라 이제 모듈 쪽인데 그렇죠? 이 애플이 추가 공급 확보에 나서면서 MC 넥스와 파트론 등이 국내 모듈사도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해서 MC 넥스는 이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도 있지만은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있기 때문에요. 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TOF 모듈을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에서 MC 넥스와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 시장 흐름에 지금은 업종 대표적 기관들이 매수 많이 하는 그런 종목군도 좀 매개 확 쏠려 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좀만 지나면요 아마 이쪽 개별 중소형 종목들이 한풀이 장세가 뭐 크게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관심 갖고 또 지금 뭐 업종 대표들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3세 올라오면 또 조정 받을 때 틈사이 시장을 이용해서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개별 중소형 종목 하시는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 내가 끌고 나가는 종목 아니고 새롭게 노리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나. 그것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강조를 해드렸던 BH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죠. 3분기 영업이익이 30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25% 감소했지만은 4분기에는 좀 최고 실적,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애플이 그동안에는 이제 LCD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OLED를 채택을 하면서 이 BH가 이제 물량을 크게 증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또 5G 안테나 모듈형 케이블에 들어가는 이 연성 인쇄로 기판을 또 BH가 또 하고 또 2022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 인쇄로 기판을 또 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BH 관심 또 폴더폰도 우리가 이 화면이 커지면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른 수혜,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BH. 그리고 이제 슈피켄 코리아는 이제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내년까지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BH, 슈피켄 코리아, 하이비전 시스템, MC 넥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BH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모든 이평선들이 결집해요. 변곡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심의 균형점이 맞춰져서 좋은 재료. 그러니까 아까도 4분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성장성 이제 분위기 악재보다는 호재성이 많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이런 변곡점에서 시장 흐름이 이러한 중소형 종목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쉽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예, 특히 뭐 최근 한 2, 3일 동안에는 기관들이 좀 매도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보면은 이 기관들의 매수세도 좀 눈여겨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한번 우리가 이 시장 흐름의 초점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 그리고 거래량 증가 한 200만 주 이상 나오면 우리가 BH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슈피캠 코리아도 그렇죠? 조금 수급이 기관들 아까 말한 기관들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좋은 모습인데 그렇죠? 우리가 기관들이 순매수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관심 갖고 하이비언스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큰 폭의 매수세는 하진 않지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눈여겨 보이죠, 그렇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거 조금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은 느낀다, 그렇죠? 그리고 뭐 MC 넥스, 그렇죠? 우리 관심 필요하고 그 중에 이제 BH가 아마 조금 우리가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좀 리스크가 좀 적은 편이 아닌가 그래도 성장성은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 기관들 쪽에서 매수 많이 한 중소형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PSK 그렇죠? 자 요쪽이 기관들 쪽이 매수한 종목인데 하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죠. 좀 이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은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이 기관들 매수에 유입되고 있다. 보통 지금 전공정 장비주들이 다 지금 기관들 이것도 테스인데요. 우리가 이제 테스 말씀드리면서 한 3, 4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그렇죠? 예, 같이 동반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테스다라고 제가 비교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움직임.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전공정 장비 쪽, 그렇죠? 예, 지금 시설을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공장을 계속적으로 증설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많이 상승해서 가격적인 좀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이오 테크닉스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그렇죠? 새롭게 지금 바닥에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기관들이라든지, 그렇죠? 외국인이라든지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철저하게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왜냐하면 지금 시장 흐름이 뭐 5G가 됐던 그렇죠? 스마트폰이 됐던 반도체가 됐던 좀 중소형 종목들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 달라고. 자 월덱스도 그렇죠?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매수세 그리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매수세. 제가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러한 종목들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봐드리는 거예요. 자, 네페스가 이제 어제 오늘 그죠?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그렇지만은 수급적으로 좀 주가는 오늘 뭐 한 2.5% 빠지긴 했지만 어제도 약보할 보였지만은 수급적으로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마 뭐 크게 조정은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좀 밀리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 5G 쪽에서는 OE 솔루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기관들 쪽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RF, HRC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을 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 매수 그리고 하나는 시장 흐름이 업종 대표주가 아니라 이 코스닥의 개별 중소형 종목도로 매기가 들어올 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매매하면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문자회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자, 지금 시장이 많이 벽히고 있어 또 연말 돼서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종목도 좀 쉬고 그리고 업종 대표적으로 올해 내내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장세. 과연 이런 장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혼자 하기 좀 벅차고 그래서 현대투자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